안녕하세요. 달달 책마루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알퐁스 도데의 별입니다. 별과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별. 나는 리브롱산에서 양들을 지키는 목동입니다. 몇 주일 내내 사람이라곤 그림자도 구경하지 못한 채 초원 속에서 사냥개 라브리와 함께 양들을 보살피며 지냈습니다. 가끔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약초를 찾아 이곳을 지나가기도 하고 숫장수의 새카만 얼굴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원 사람들과 숫장수는 사람들과 접촉이 없는 소박한 생활을 해왔기에 별로 말이 없었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에는 흥미조차 없었습니다. 더구나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름치 식량을 싣고 산길을 올라오는 농장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리고 어린 머슴아이의 쾌활한 얼굴이나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의 빨간 모자가 차츰 언덕 위로 나타날 때면 정말 한없이 기뻤습니다. 이런저런 마을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 소식 중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우리 주인집 딸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대한 일입니다. 마을에서 스테파네트보다 더 예쁜 아가씨는 없었습니다.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 채 하면서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잔칫집에 초대받았는지 남자친구가 찾아오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불쌍한 목동인 내가 왜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하냐고요? 내 나이 이제 20살이고 스테파네트는 어여쁜 아가씨입니다.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그때까지도 기다리던 보름치 식량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릴까 귀를 기울이던 나는 차츰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머슴아이나 노라드 아주머니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을 헤아려 보았지요. 아마 아침나절에는 교회에 다녀오느라 출발하지 못했을 테고 점심때에는 심한 소나기 때문에 길이 나빠진 탓에 떠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오후 3시쯤 되자 하늘은 씻은 듯이 개었고 산은 물기와 햇빛으로 빛났습니다. 나뭇잎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불어난 시냇물이 힘차게 흐르는 소리에 섞여 마침내 노새의 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활절에 울리는 교회의 종소리만큼이나 맑고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드디어 노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새를 이끌고 온 사람은 머슴아이도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 아가씨였습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온 것입니다. 바구니 사이에 몸을 똑바로 세우고 앉은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뺨은 온통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머슴아이는 알아 누웠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얻어 자식들 집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쁜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노새에서 내리며 이런 사실을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오는 도중 길을 잃어서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꽃리본과 화려한 치마와 레이스로 치장한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숲속에서 길을 잃어 헤매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무도회에 갔다가 늦은 것만 같았습니다. 오, 귀여운 아가씨. 아무리 쳐다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까이에서 스테파네트 아가씨를 본 적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양떼가 들판으로 내려오는 겨울이면 나는 농장에 가서 저녁밥을 먹고는 했죠. 그럴 때 화려한 옷으로 치장한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하인들에게는 말을 건네지 않고 약간 으스대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했습니다. 그런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지금은 이렇게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을까요?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바구니에 담긴 음식을 모두 꺼내놓은 뒤 신기하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금방이라도 때가 묻을 것 같은 고운 치맛자락을 들어 올리며 움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양떼가 밤을 보내는 우리로 쓰이는 움막의 한쪽에 내가 잠자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 아가씨는 양가죽을 깐 집방석이며 벽에 걸린 커다란 외투, 지팡이 따위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두가 스테파네트 아가씨에게는 무척 흥미로운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던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곳에서 지내는군요. 어머, 가엾어라. 항상 혼자 있으니 얼마나 따분할까요? 당신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며 지내나요?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오직 아가씨만 생각하며 지낸답니다. 물론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분명히 그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심술궂은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애인이 가끔 당신을 만나러 오죠? 그 애인은 틀림없이 황금빛 양이 아니면 산꼭대기를 뛰어다니는 선녀 에스테르일 거야.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스테파네트 아가씨야말로 머리를 뒤로 젖히고 예쁘게 웃는 것이나 유령처럼 왔다가 급히 가버리는 것이 마치 선녀 에스테르 같았습니다. 잘 있어요. 아가씨 조심해서 가세요.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비탈길을 따라 모습을 감췄을 때 노새 발굽에 채어 구르는 조약돌 하나하나가 내 가슴 위에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돌들이 굴러가는 소리에 마냥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해질 무렵까지 그 꿈 같은 일이 사라질까봐 몸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골짜기가 푸른빛을 띠기 시작하고 양들이 소리내어 울면서 서로 밀치며 우리로 돌아올 무렵이었습니다. 비탈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우리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움막에서 떠나갈 때의 명랑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물에 젖은 옷을 입고서 추위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소나기로 불어난 냇물을 무리하게 건너려다 물에 빠진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었으니 마을로 내려가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 혼자서 지름길을 찾아 나설 수도 없었고 나 또한 양떼를 두고 같이 산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어쩌죠? 내가 여기서 밤을 보내야 한다면 부모님이 무척 걱정하실 텐데요.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정성을 다해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아가씨, 7월의 밤은 짧으니 잠깐만 고생하면 됩니다. 그러고는 냇물에 흠뻑 젖은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옷과 발을 말리도록 급히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우유와 양저 치즈도 스테파네트 아가씨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 불을 쬐려고도 하지 않았고 음식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눈에 굵은 눈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보자 나도 울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둠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뿌연 저녁 햇살이 산꼭대기에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움막에서 쉴 수 있도록 잠자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깨끗한 집 위에 고운 새 양가죽을 깔고 스테파네트 아가씨에게 잘 자라고 이른 다음 밖으로 나와 문 앞에 앉았습니다. 사랑의 불길에 심장이 타는 듯 했지만 나는 티끌만큼도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믿어주실 것입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움막 안에서 양들과 나의 보호를 받으며 마음 놓고 잠들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운 생각만 들었습니다. 오늘 밤처럼 하늘이 아득하고 별들이 빛나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움막의 문이 삐거덕 열리더니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양들이 움직이며 짚을 바스락거렸을 테니까요.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모닥불 곁으로 다가오자 나는 염소 가죽으로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어깨를 덮어주고 모닥불을 더욱 활활 피웠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밤을 보낸 적이 있다면 깊은 밤에 또 하나의 신비스러운 세계가 열린다는 사실을 잘 알 겁니다. 샘물은 더욱 맑게 노래하며 연못에서는 작은 불꽃들이 빛을 냅니다. 모든 산의 정령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내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그 소리는 나뭇가지가 자라고 풀잎이 돋아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낮이 살아있는 것들의 세상이라면 밤은 죽은 것들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밤과 친하지 못한 사람들은 밤을 무서워합니다. 우리 스테파네트 아가씨도 몸을 오들오들 떨며 아주 작은 소리만 나도 내게 몸을 바싹 붙였습니다. 한 번은 길고 구슬픈 소리가 저 아래 연못에서 우리가 앉은 쪽으로 메아리쳐 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별똥별 하나가 우리 머리 위에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소리에 이끌려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뭐죠?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가만히 물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랍니다. 나는 십자가를 그으며 대답했습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도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 하늘을 쳐다보더니 물었습니다. 목동들은 마법사라던데 정말인가요? 그럴 리가 있나요? 여기서 살면 별들과 더 가까우니 마을 사람들보다 별에 대해 더 잘 아는 것뿐이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여전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턱을 괴고 염소 가죽을 두른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모습은 마치 하늘나라의 귀여운 목동 같았습니다. 참 맑기도 해라. 어쩌면 저리도 아름다울까? 저렇게 맑은 별들은 처음 봐요. 당신은 저 별들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알고 말고요. 자 보세요.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은하수랍니다.
은하수는 프랑스에서 에스파냐까지 곧장 뻗어 있어요. 사라센과 싸우러 가는 용감한 샤를마뉴는 은하수를 보고 길을 찾았다고 해요. 멀리 있는 저 별자리는 영혼의 수레인 큰 곰자리예요. 반짝이는 4개의 별이 수레바퀴랍니다. 그 앞에 있는 3개의 별은 3마리의 야수, 그 맞은편에 있는 아주 작은 별은 마부지요. 큰 곰자리 주위에 비오듯 흩어진 별들이 보이죠? 저 별들은 하느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는 영혼들이랍니다. 그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것이 3명의 왕인 오리온이고요. 저 별들은 우리 목동들의 시계랍니다. 움직임을 보고 시간을 알 수 있거든요. 지금은 밤 12시가 지났네요. 그보다 조금 아래 언제나 남쪽에서 빛나는 것은 별들의 횃불이라 불리는 시리우스예요. 어느 날 시리우스는 오리온 북두칠성과 함께 친구별의 결혼식에 초대받았더랍니다. 북두칠성은 성질이 아주 급해 제일 먼저 길을 떠나 윗길로 갔다는군요. 저것 보세요. 저 위 하늘 한복판에 있잖아요. 오리온은 아랫길로 질러가서 북두칠성을 따라갔답니다. 그러나 게으름뱅이인 시리우스는 늦잠을 자다가 제일 뒤로 처지고 말았지요. 급한 마음에 시리우스는 북두칠성을 멈춰서게 하려고 지팡이를 던졌지요. 그래서 오리온을 시리우스의 지팡이라고도 해요. 이제 수많은 별 중 가장 아름다운 목동의 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새벽에 우리 목동들이 양떼를 몰고 나갈 때, 또 저녁이 되어 양떼를 몰고 들어올 때 목동의 별은 우리들 앞에서 빛나지요. 우리는 목동의 별을 마글론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예쁜 마글론은 토성을 쫓아가서 7년에 한 번씩 결혼을 한답니다. 뭐라고요? 별이 결혼을 한다고요? 그럼요. 별의 결혼에 대해 설명하던 나는 무엇인가 부드러운 게 어깨 위에 살며시 얹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본과 레이스, 그리고 물결치는 머리카락. 그랬습니다. 내 어깨로 살포시 내려앉은 것은 잠이 들어 무거워진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머리였습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날이 밝아 모든 별들이 희미하게 사라질 때까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잠든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모습을 바라만 보며 밤을 보냈습니다. 머리 위에서 별들이 계속해서 많은 양떼처럼 말없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많은 별들 중에서 가장 곱고 빛나는 별이 길을 잃고 내려와 내 어깨 위에서 잠들었다고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알퐁스 도데의 별을 읽어드렸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지금까지 달달 책마루였습니다. 고맙습니다.